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이야기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10일 6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주가가 주종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강하게 보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움직임의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답답하고 짜증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버텨보자,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모멘텀이 없으면은 뭐 이런 것들 부각될 만한 요인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있고 개선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얘만한 기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다른 종목들을 산다? 안 떨어진, 얘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안 떨어지는 거를 일단 고맙게 생각하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일단은 그래요.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뭐 급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 지수에 따른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진 않고 있다.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얘를 판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이 살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비중 축소까지는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비중 축소까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어렵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꾸준히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충분히 좀 12,000원대에서 20,000원대, 25,000원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또 올해 제가 브리핑을 드린 게 거의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올해 브리핑을 드렸으니까 한 2년 좀 1년 반 정도 됐네요. 하여튼 뭐 이런,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도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뭐 중요하겠다, 뭐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전이 좀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혼소, 가스 터빈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스터빈을, 수소를 최대 55%를 섞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최대 20% 낮추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수소 가스터빈을 무탄소 발전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도입을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낮을 것 같다. 수소법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완전 수소 전소 터빈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거는 좀 투자를 하기에는 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없지 않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지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5개 회사들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할 수도 없는 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과정을 누가 또 하겠습니까? 이거는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차려야 되듯이, 밥을 차려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딱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 혼소 발전 장점 중 하나가 순도가 낮은 수소를 사용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 청정 수소의 범주에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생, 추출 수소 등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다. 가스터빈이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청정 에너지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청정 수소, 청정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수소법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청정 수소는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인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부생 수소, 탄소를 제거한 분류 수소 등을 가리키는데, 청정 수소 생산 설비가 미비한 국내 특성상 청정 수소만을 활용한 발전에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고, 뭐 수소 혼소 발전 과정에서 수소 생태계 활성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터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추출수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들, 혼수 타빈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들이다.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부채 비율 19년 만에 최저 좀 계속 낮아지고 있다. 7조에서 3.6조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신한은행 3, 4억이 재개로 원전 사업에서도 벌써부터 2년 5개월치 먹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설명드렸으니까 넘기고, 이 구수종에도 선방한 박정원의 저력 두산 원전으로 15위권 재입성하나, 자산 축소도 그렇고 카카오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증가되냐. 사실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이버랑 카카오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내실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SMR, 원전 생태계, 수출 산업화, 이런 것들. 협력 외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원자력 협력 외교가 중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 폐원전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 같은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뤘던 회사채 발행을 400억 원 규모를 한다. 금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좀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발행을 좀 미뤘었는데 이번에 발행을 한다. 그리고 또 발행이 또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야 뭐 투자자들이 상관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긴 하겠지만은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을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으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간 13조 원 2년치 먹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온핸드 수주라고 했죠.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채권단 이런 거 자금 확보 다 이렇게 다 하면서 진행을 했고, 신한은 3, 4억이 원전 공사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투자한 4,927억 원을 돌려받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 터빈 발전기 설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1분기 말 수주 잔액이 13조 원에 달한다. 수주 잔액이 2년 5개월치 먹거리를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들. 물론 이제 시차가 존재할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재무에 반영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에너지 정책 핵심 부각 원전 수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 가스 터빈, 뭐 수소 연료 전지부터 해가지고 원전 연계된 그런 수소까지 전부 다 SMR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기업이 그래도 이만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뉴스케일 SMR 드림팀. SMR이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뉴스케일하고 이거 두산 퓨어셀 뉴스케일 파워 상장, 이거를 SMR에서 앞으로 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다. 뉴스케일 세계 최고 SMR 기술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발전, 이렇게 해서 한국 투자사들 10년 이내 청정 에너지에 전 세계에 공급할 것이다. 앞으로의 개선되는 긍정적인 내용들. 물론 이제 원전보다야 수주 금액이 좀 낮긴 할 겁니다. 낮긴 하겠지만 SMR도 그만한 강점들이 있다. 원전 살리기 나선 바이든, 폐쇄 위기 원전에 7조 원 투입하면서 미국에서도 원전 재건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국인 좀 국내랑 좀 틀려요. 원전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폐기물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땅도 있고, 충분히 좀 국내랑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일단 바이든이 친원전 인사다. 자, 지정란에도 원전 지원에 7조 4천억 원 투입을 한다. 원전 기후변화 목표에 필수적이다. 그 바이든이 지금 원전 그 바이든이 지금 한국에 온다. 방한을 한다. 재계 투자 보따리 풀까?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주요 의제가 물론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중국 북한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뭐 반도체 이런 측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서 에너지에 대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윤 정부랑 바이든 정부랑 공통 사항이 친원전이라는 거예요. 자, G7 러시아 마지막 돈줄 끊는다. 에너지 수입 중단.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을 하겠습니까? 조달을 하는 건 원전, 가스냐 뭐 가스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LNG 선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보내주면 되는 것들이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영국,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수입이 에너지 의존도가 이 물가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협상 중이다. 사고방식 비슷 민주주의 동맹국 공조 원회. 중국이나 러시아는 프랑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굳이 뭐 한국이 뭐 프랑스는 배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을 추진을 하고 있다. 에너지 독립성을 키울 방안으로 전력 수요 추산 시에 25%에 공급할 새 원전 8기를 2050년까지 건설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경매를 하는 것들에도 경매 참여자가 많아야 금액들이 올라가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사고방식이 비슷한 민주주의 동맹국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좀 배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결함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중요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중단이 독립성, 자립도, 독립성, 에너지 보안, 안보, 에너지 안보 이런 것에서 중요하게 연기가 될 것이다. 영국의 원전 사업 소식에 투자자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까지 한국에 방한을 한다. 이게 계속 연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영국 가스 전기료 140만 원 오른다. 이거를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영국,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런 것들 원전 투자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심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자, 네덜란드, 한국, 한전에서 여기 EPG 네덜란드 원전 사업자거든요. 공식 공공 사업자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 비밀리에 혁신형 SMR 수출을 기대된다. SMR 하면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가 있겠죠. 국내 에너지 기업이 네덜란드의 소형 모듈 원자로 수출을 모색을 한다. 당연히 두산 중공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 자, 여기서 보면 현지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계 에너지 기업이 최근 네덜란드 원전 운영사 EPG와 만나 SMR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네덜란드 현지 의회 여기서 신규 원전 건설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2월에 신규 원전 건설에 총 5억 유로 6,600억 원 가량이 할당이 됐다. 여기서 네덜란드 미래 에너지 믹스의 원자력 역할에서 400메가와트 이하의 SMR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공급사를 검토하던 중 한국도 포함시켰던 것들로 보인다. 한국형 SMR 스마트 개발 이거 한국형 SMR이 스마트 원전 수소랑 연계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수소랑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은 누구냐? 딱 답이 나오죠. 자, 주가가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든지 부각이 돼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뭘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 일단 뭐 그런 측면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매도를 하는 것들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일단 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
비중을 조금 축소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매매 의견들은 그렇다라는 것들을 일단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